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고령사연구센터 김재희입니다. 저희 제주연구원 고령사연구센터 정책연구 두 번째 정책연구 제주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간단한 소개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고령친화 산업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고령친화 산업 육성 현황 그리고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주지역 고령친화 산업의 현황과 수요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있다, 의료비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또 긍정적 전망 역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또 베이비붐 세대들은 건강하고 경제력도 있으며 또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소비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서 특히 또 새로운 이런 소비 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 산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고령화의 대안으로 제주 지역에서 이런 고령친화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저희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의 고령친화 산업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의 지역 전략 산업들과 함께 고령친화 산업이 이런 제주 지역의 성장 산업군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필요성과 이런 모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주 지역 고령친화 산업의 수요 정도를 좀 파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 지역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제주 지역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령친화 산업의 개념과 이해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고령친화 산업 개념은 사실 과거에는 실버 산업 혹은 시니어 산업, 실버 마켓 이런 용어들이 주로 많이 혼용돼서 사용이 됐는데요. 2006년에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국내에서는 이제 고령친화 산업이라는 용어가 좀 더 공식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의 제2조의 2항을 보시면 고령친화 산업이라 하면 고령친화 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및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고령친화 제품에는 또 제2조 1항에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주택, 주거용품들, 요양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고령친화 제품이라고 지칭한다고 이렇게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고령친화 산업의 분류는 크게 한 10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일상용품, 건강관리, 금융, 여가, 주거, 요양 이런 다양한 이제 산업들로 고령친화 산업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령친화 산업은 이제 다양한 연구들에서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거라는 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보고서의 왼쪽에 나온 그림이 이제 해외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이제 전망인데요. 일단 돌봄 제품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21년에 3,283억 달러에서 2025년에 되면 3,845억 달러까지 이제 증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돌봄 서비스 시장 역시 2021년도는 5,277억 달러에서 2025년이 되면 6,372억 달러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성장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은 이제 국내 고령친화 산업 성장 규모를 전망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36조억 정도의 그 시장 규모였던 반면 이제 2020년에는 71조
그리고 2030년 되면 143조까지 이런 고령 친화 산업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이제 제주 지역 역시 이런 고령 친화 산업에 함께 참여를 한다면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령 친화 산업 육성 현황 및 지원 정책 검토 내용인데요. 일단 보고서 안에 국내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법률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에서 고령 친화 산업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안에 있는 고령 친화 산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장기유연 기본계획 안에서 다루고 있는 고령 친화 산업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를 좀 소개하고, 권역별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가 현재 국내 5군데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비 지원 사업, 그리고 고령 친화 우수 제품 지정, 그리고 고령 친화 우수 식품 지정 제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는 이제 뭐 실버 이코노미 또는 이제 론지비티 이코노미라는 용어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돼서 뭐 OECD 그리고 뭐 EU, 뭐 ALRP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발전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저희 연구 안에 포함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된 영역을 크게 10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각 10가지 분야별 사례를 저희가 이제 보고서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관련된 실제 어떤 사업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고령 친화 식품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뭐 주거 서비스 관련 부분, 여가 서비스 관련 부분,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분야별 사례로 정리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내용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지역 고령 친화 산업 현황 및 수요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분석 내용은 크게 저희 도내 어르신들의 현황과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고령 친화 산업 서비스 인식 수준에 대한 내용을 한 파트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도내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방문하는, 그러니까 도의 제주 방문 어르신들과 관련된 수요조사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정리한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일단 제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 어르신들 도내 수요자 현황은 보시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전체 인구를 표시한 그래프고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65세 이상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체 인구는 이제 58만 3,713명에서 2022년은 67만 8,159명, 그래서 전체 인구 증감률은 한 16.2%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65세 이상 증감률을 봤을 때는 2012년에 75만 명에서 2022년에는 또 11만 5천 명에서 증감률이 52.8%로 전체 인구의 증감률보다 노인 인구의 증감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주 지역 어르신들 418명을 대상으로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고령 친화 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고령 친화 제품과 관련된 중요도와 필요도 비율을 이제 점수가 높게 나타난 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일단 제주 지역 어르신들이 고령 친화 제품 중에는 이제 식품에 대한 중요도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운동용품 이런 순으로 좀 더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서 건강 증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는 고령 친화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들의 중요도와 필요도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가 또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그리고 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순으로 이제 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서 제주 지역 어르신들인 경우 건강, 그리고 뭔가 좀 더 활기찬 사회 활동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령친화 서비스나 제품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 지역에서 발전해야 되는 고령친화 산업 분야가 어떤 게 더 발전돼야 되는지를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을 때 일단 1순위,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이제 종합순위로는 이제 고령친화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순위 응답에서는 이제 고령친화 여가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요양 서비스, 그리고 결국 건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가 서비스에 대한 고령친화 서비스나 제품의 필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주 지역에 방문하는 도외 수요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외 노인분들에 대한 제주 지역의 수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관광객들 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방문객 중 60세 이상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살펴봤을 때 2020년도에는 이제 60세 이상 방문자 비율이 9.3%였는데요. 전체 방문객 중에서 이제 2021년에는 9.6%,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7%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그리고 점점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활동적인 노년 세대가 더 많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제주에 방문하는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제주도에 와서 어느 분야의 그 이용 금액이,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저 BC카드 이용 금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종합소매점, 식료품 소매점, 음식점 이런 다양한 업종별로 이용 금액을 분석해 봤을 때 일단 종합소매점과 음식점에서 이용하는 금액이 60대와 70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이 데이터를 2017년과 2022년도를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적인 걸 봤을 때 여행업, 그러니까 숙박이나 그런 뭐 관광상품 구매하는 항목들로 구성된 게 이제 여행 쪽이었는데요. 여행 업종에서 이용한 금액이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35% 정도가 증가를 크게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그 제주도에 방문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관광객분들이 이런 여행 쪽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음식점의 비율, 종합소매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이제 저희가 고령친화 산업을 제주 지역에서 활성화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 지역 고령친화 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방향으로는 사회 참여 지원으로 이제 즐겁고 신나는 고령친화 제주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가, 아까 앞에서 좀 중요도가 높게 나왔던 여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 방향은 건강 유지 지원, 해서 모두 함께 건강한 고령친화 제주, 그래서 건강용품이나 식품 급식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과 지역에서 편안한 고령친화 제주, 그래서 요양과 주거 영역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런 기본 방향,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서 이제 고령친화 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대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일단 고령친화 산업 육성으로 고령친화 제주를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추진 전략으로는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으로는 일단 고령친화 산업 육성의 준비 단계로서
그런 고령 친화 산업 추진과 관련된 공감대를 제주도 내에 이제 형성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뤘고요. 그다음에 고령 친화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이제 협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 육성에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들로 이제 단기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 전략으로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이 좀 정착되는 단계로서 이제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사업, 그리고 제주 특화 고령 친화 서비스 사용성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고령 친화 산업 수요자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전략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전략으로서는 이제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을 좀 더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 특구를 지정한다거나, 그리고 제주 특화 고령 친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서에는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고령 친화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그 고령 친화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연구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그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마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또 연구 보고서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자료실에 방문해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